여러분, 역사라고 하면 보통 역사학자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역사학자가 쓰는 역사, 즉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쓰는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쓰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개인이 역사를 쓰는 일에 역사학자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 오사카 대학의 야스오카 게니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역사라고 하면 국가의 역사나 위인의 역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름 없는 개인의 경험도 역사와 관련이 있나요? 역사학자가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 예를 들어 자서전이나 수기 등을 연구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도 자서전이나 편지, 일기 등 개인이 쓴 기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절실한 필요성에 바탕을 둔 역사에 대한 관심, 그것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절실한 필요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 최근 각지의 도서관에서 투병기를 모은 코너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투병기란 병과 어떻게 맞섰는지 그 경험을 돌이켜보며 정리한 작품으로 당사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받은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접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치매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회상 행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치현의 기타나고야시 쇼와 일상박물관은 20세기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물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지역 모임에 제공하여 회상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수집된 과거의 물건을 계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활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역사를 접하고 자기의 역사를 표현하는 행위에는 다양한 효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효용에 주목하여 역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의 역사를 접하고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현재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하지만 전문 역사학자가 아닌 평범한 개인도 역사를 써도 되는 건가요? 역사를 기록할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1985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학습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학습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습권이란 읽고 쓸 권리이며 질문하고 분석할 권리이며 상상하고 창조할 권리이며 자기 자신의 세계를 살피고 역사를 이어갈 권리이며 교육수단을 얻을 권리이며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발달시킬 권리이다. 예를 들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살았던 한 제1조선인 여성이 지역의 읽기 쓰기 교실에서 문자를 습득하고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 민족적 소수자가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전국 최초로 규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지역에서 쓰여진 이 선언은 사람들의 권리와 역사 인식의 결합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전문가인 역사학자의 특권이 아니네요. 시대의 일부로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역사를 기록할 권리가 있는 거군요. 그럼 시민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쓰는 일에 역사학자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나요?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차원의 역사 서술과 역사학의 관계는 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역사 서술자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역사학자 이로카와 다이키치 씨가 1970년대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로카와 씨는 도쿄도 하치오지 지역에서 필드워크를 하다가 민중들이 직접 헌법을 구상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68년 같은 지역에서 이스카이치 헌법 초안이 발견된 것은 일본 지역사회의 민중이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1970년 이로카와 씨는 어느 쇼마사 자기 역사의 시도를 집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지도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시대와 마주하는 실천이었습니다. 그 후 자기 역사사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카와 씨 자신도 각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역사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로카와 씨는 역사학자로서가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역사를 쓴 거네요.
하지만 자기 역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역사잖아요. 개인의 역사가 지역의 역사, 나아가 국가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자기 역사를 쓴다는 실천을 자세히 보면 결국 지역이나 타인과의 연결을 밝히는 탐구입니다. 예를 들어 고토 소이치로라는 연구자가 고향인 나가노현 남부 도야마 지역에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사 편찬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지역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도야마 상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 활동이 주변 시정촌에도 퍼져서 이다 역사대학이라는 학습단체 결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다 역사대학 강좌에서는 전쟁 전 중국의 개첩단으로 건너간 경험을 가진 수강생이 증언을 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떠난 수많은 만주 이민의 경험은 개인의 역사에서 지역의 역사가 되어간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전쟁의 역사에 대한 청취조사가 본격화되어 시민들에 의해 만몽개척의 경험담을 계승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2010년대에는 만몽개척 평화기념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중일 재불전의 비석이 세워진 이 기념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정리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조사, 연구를 거듭하며 지역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정리하고 공유한 거네요. 게다가 역사의 어두운 면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만주 이민의 역사까지 발굴했군요. 도야마 상민대학에서 이다 역사대학, 나아가 만몽개척 평화기념관까지 지역에서 시작된 시민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미래의 평화로 이어진 거네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시 역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을 때 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세미나에서 자기 역사를 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아이자와 리이 씨는 어머니가 중국 잔류 여성이었습니다. 전후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자와 씨는 1990년대에 어머니의 뿌리를 찾아 일본에 왔습니다. 그녀가 집필한 행복, 행운과 행복에 둘러싸인 평범한 인생이라는 자기 역사는 일본과 중국을 넘나들며 살았던 여성의 생활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쓰지 않았다면 반은 중국의 역사, 반은 일본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자기 역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뿌리를 가진 당사자에 의해 그려짐으로써 더욱 풍부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에는 국가의 틀로는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거군요. 국가의 역사에서 배제되어 버린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 역사학자가 사료나 구술조사에 기반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당사자 본인이 쓰는 건가요? 당사자 본인이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금 사회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말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하며 구술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중요성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술사를 거듭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묻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희망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의 희망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아이자와 씨의 예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를 짊어진 주체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공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실제로 다수의 경계 넘기를 포함한 글로벌화되는 현재의 시민에 걸맞은 역사의식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일본인이나 중국인, 한국인으로 간단히 묶을 수 없는 다양한 뿌리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지금의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역사의식이 싹트는 거네요. 국가의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를 타자에게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것, 그로써 새로운 우리도 태어나는 거네요. 근대 이후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역사일까요?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살게 된 제1코리안들이 만든 커뮤니티, 거기서 이루어진 교육과 문화는 과연 일본의 역사로 분류될까요? 역사 서술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전망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대나 지역이 배타적으로, 즉 어느 한쪽에만 속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를 상상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이 유동하고 교차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네이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과거의 위치 설정에도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야기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미래 전망을 갖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네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국립한밭대학교의 김원주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기획전이 생각났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에 한국국민민속박물관에서 일본과 한국의 생활문화를 비교하는 미역과 콤부라는 기획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전시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인이 한반도에 가져온 멸치 육수 문화가 현재의 한국에 정착했다는 것이나 일본 식탁에서 친숙한 명란젓은 한국에서 맛봤던 추억의 맛을 전후 규슈 하카타에서 재현된 것이 시작이었다는 점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식민 통치 하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주체적으로 상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실천도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키워진 문화에 국경선을 그을 수는 없죠. 여러분은 야스오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역사를 쓰는 현장에 역사학자가 첨가해 함께하는 모습에서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사료 비판이라는 역사학의 근본을 어디까지나 지키고 현재 국가 사이에 놓인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도 역사학자의 본업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역사의 대부분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 정보를 꺼내는 작업입니다. 새로 만드는 건 역사학의 기본에서 보면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료의 제시와 그 신빙성의 검토, 즉 사료 비판이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근본에 있습니다. 물론 사료가 없다고 해서 이야기되어야 할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료 없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 영역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 검토함으로써 국가를 넘어 다양한 지역을 잇는 글로벌한 역사상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는 종래의 국가 중심적인 틀을 극복하고 각각의 지역을 글로벌하게 잇는 미래지향적인 역사 연구의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로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국가를 넘어서는 글로벌한 연대나 세계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국가 간 분쟁이나 여러 문제를 자신이 연구하는 시대나 역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 또한 역사학자로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한 연구와 현재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과제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타니 선생님과 오쿠보 선생님의 코멘트를 듣고 다시 야스오카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스스로 역사를 쓸 의욕도, 능력도, 필요성도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역사학자와 역사학의 존재 방식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つほど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타니 선생님께서 역사학자가 지녀야 할 신중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에 있어 사료 비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저 또한 그 중요성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학자가 아무리 거리를 두고 절제하려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록, 곧 자기 자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나가고 있다는 현실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 연구자가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이 한편에 존재하고 있을 때 단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학자이기에 가능한 일정한 관여, 나아가 적극적인 관여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록이 남아왔는지,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이 사료로부터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꾸준히 훈련해온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기록이 생성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역사학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학자라는 집단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역사의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냉전이 끝난 이후 국가와 국가 간의 화해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를 둘러싼 좌절은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학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강의해보면 동아시아 각국이 공동의 역사를 쓰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일종의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역사 이꼴 대립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까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다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 살아온 사람들에 주목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과거를 되돌아보며 역사를 쓰는 자리, 이를 역사의 현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배경과 여러 갈래의 뿌리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되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형성 주체로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데에 역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점입니다. あり方を考える可能性を育むことに僕は歴史は貢献できると思っているので、今回のような話をした。これが2つ目の言いたかったところになります。